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지난 정규 3전의 경기를 망치고 사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전과 2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3전 경기를 말아먹어서 이제 종합 순위가 10등 후반대까지 제 기억에 18등인가 19등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4전, KS의 정규 4전 이야기입니다. 3전을 망친 다음에 4전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컸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정말 종합점수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주 전 연습도 그다지 좋은 성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자신 있는 고수온기 낚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여건 한 가지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수위가 오르고 있었어요. 고수온기 저수위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이 맑아져서 7, 8, 9에서 고기가 나오는 상황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마음에 큰 걱정을 안고 경기주의 안동을 향했습니다. 경기주의 안동에 도착을 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정말 많은 풀이 이렇게 잠겨 있었고 오전에 종류 지역에서 프로그나 이제 스피너베이트 같은 루어들로 쉘로우 낚시를 해봤는데 크게 입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는 주로 하류에서 연습을 했고요. 하류에서는 입질은 받아서 고기는 잡았지만 이걸 마리수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가 거의 넘어갈 무렵 거의 이제 연습이 종료될 시간이 다 돼서 상류로 아무 생각 없이 배를 몰고 올라왔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중류에서는 없었던 쉘로우 지역 입질이 상류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최상류, 그러니까 방잠섬이라고 하죠. 방잠섬 옆에 있는 방잠 골창 막창에서 프로그로 입질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놓고 나니까 왠지 막창 끄트머리에 베스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골창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물에 많이 깊이 잠겨 있지만 그때는 키가 제법 큰 한 5에서 6m쯤 되는 선버들이 한 무릎 정도 수심까지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막창 끄트머리에는 물이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골창들이 되게 많았어요.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에 그런 골창들을 중심으로 고기를 확인을 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습날 그 부유물이 이렇게 수위가 불다 보니까 막창에 이렇게 나무들에 무릎 정도 잠긴 나무들에 이렇게 부유물이 끼어 있었는데 그 부유물 밑에 제법 괜찮은 베스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평광을 쓰고 이렇게 싹 보니까 그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잡으려고 낚싯대를 딱 짚는 순간 알게 됐죠. 그 밑에 있는 이만한 고기를 본 거예요. 그때 내일은 이 고기를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침이 되고 경기를 뛰기 위해 준비한 태클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막창에서 프로그로 베스를 잡아내기 위한 태클. 루어는 테켈의 홍커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은 썬라인의 시그론 50파운드 합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로드는 유정피싱의 엑사드 711XH였는데 아무래도 커버 지형이 많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풀 속에서도 고기를 강제로 집행해내기 위해서 로드는 평소에 사용하는 그 프로그를 위해 사용하는 루어보다 조금 더 헤비한 로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릴은 시마노의 큐라도 7점대 릴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유는 라인이 충분히 많이 감기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메인 태클이었고요. 서브 태클 1번은 헤비드랍샷을 사용하기 위한 태클이었어요. 로드는 유정의 랩터 C671MF 였고요. 그 정도 되는 루어를 던지기에 아주 적합한 로드였기 때문에 그 로드를 사용을 했어요. 라인은 시가의 R18 12파운드, 그리고 루어는 많이 사용하는 자칼의 5.8인치 플릭쉐이크, 그리고 싱커는 ATJ 토도 14g 싱커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준비한 태클이 서브 태클 1번이었어요. 두 번째 서브 태클은요, 좀 특이한 태클 구성이었는데요. 미디엄 헤비 로드에, 그리고 당연히 유정의 랩터
였고요. 그리고 20파운드 모노라인을 감은 큐라도 201, 그리고 루어는 메가베스에서 나온 판맥스라는 루어인데 트래블룩을 3개 다 사용하지 않고 더블룩으로 준비를 한 태클이었어요. 이유는 전날 보니까 제일 최막창에도 고기가 있었지만 최막창 앞에 있는 나무들, 그 부유물 밑에도 고기가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어느 정도 그 부유물을 벗어나서 사냥을 할 거라는 생각에 그 부유물 위에서 타버튼 낚시가 가능한 그런 태클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더블룩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 부유물은 뚫고 나올 수 있는 태클을 하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게 그 3번째 태클이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로 삼은 곳은 이제 주진교에서 상류 방향으로 한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헬멧집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골창이었어요. 그 골창에 이렇게 들어가서 당연히 그 나무와 그 나무 뒤에 있는 이제 부유물들을 프로그로 공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요. 아쉽게도 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기들이 어제만 물어뒀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방장섬을 향해서 갔어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입질을 받지 못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방장섬 바로 옆에 있는 방잠 작은 골창이었어요. 거기는 전날 제가 프로그로 입질을 받기도 했고 부유물 밑에 있는 큰 베스가 있는 걸 확인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서브 태클 판맥스의 더블룩 튜닝한 루어를 준비를 딱 했죠. 그래가지고 문 50파운드로 자리를 딱 잡고 캐스팅을 했는데 한 두세 번의 캐스팅만에 입질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걔는 정확하게 루어를 물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몇 번 더 던졌어요. 근데 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끝에는 어떨까, 나무 있는 쪽은 어떨까 하고 나무 있는 쪽에 휙 던졌는데 걔가 딱 하고 물어준 거예요. 챔질을 했고 바늘 거리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고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수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더블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늘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서 발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그 자리에 되차 던졌는데 정말 어이없는 건 그 자리에서 또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놓쳤어요. 아침에 어이없는 실수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3번이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경기도 이렇게 망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상류 쪽, 그러니까 방잠섬에 있는 방잠 큰 골창, 원래 방잠 골창이라고 불리우는 샘물 유입구로 향하게 됐죠. 그래서 방잠섬을 지나 방잠 골창으로 들어가서 최막창으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난 오늘 5마리를 잡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조용히 그곳에 도착을 한 다음 배를 멀찌감치 두고서 최막창 물 떨어지는 자리 위로 프로그를 휙 하고 던졌어요. 착수음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를 제가 생각한 자리에 던진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곳, 그러니까 물 수면보다 더 높은 물이 떨어지는 그 위에다 던졌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탁 떨어뜨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입질이 퍽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고기가 얼마나 얕은 데서 나왔냐면 거기가 이제 계곡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곡에 이제 농업용 그 폐기물들이 바닥에 좀 깔려 있었나 봐요. 그 비닐이라고 하죠. 농업용 비닐. 그걸 같이 감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고기가 제법 컸고 첫 고기를 그 녀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만 잠깐 상류 쪽에 있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고 혹은 부유물이 있는 곳을 막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삼산이라는 주진교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주진광장 바로 건너편에 삼산골에 있는 작은 샘물유입구였는데요. 거기는 이제 큰 나무 뒤에 있기도 하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쉽게 지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 나무 뒤로 싹 들어가서 캐스팅을 몇 번을 했는데 입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약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뻑하는 입질과 함께 그 루어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확하게는 루어를 본 게 아니고요. 라인이 쭉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챔질을 딱 했는데 그게 정말 괜찮은 두 번째 고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소리가 지르고 싶은데
아직 이른 아침이고 선수들이 상류에서 빠져나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곳들을 계속 공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찾아간 곳은 배나들, 벙어리골 뭐 이런 곳이었는데요. 배나들은 삼산골 바로 밑에 있는 골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류 쪽에 있는 물이 나오는 조그만 그런 골들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배나들에서는 입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만 계속했죠. 그리고 배나들을 싹 나오면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준비해 놓은 3가지 태클 중에 제가 생각했던 핀포인트에서 하는 낚시를 생각을 해서 상류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수중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드랍샷으로 휙 하고 지나가면서 던졌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고기가 딱 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2마리가 남았잖아요. 생각은 딱 정리가 됐어요. 프로그를 1마리 정도는 더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운이 받쳐주면 5마리를 채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각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그런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들, 부유물, 나무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열심히 그런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들, 부유물, 나무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일 끝에 막 시냇물처럼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나오면서 왠지 그냥 한번 더 여기 요 직벽 구간은 왠지 좀 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예전에 권호경 선수와 함께 나갔던 오픈전에서 큰 고기를 1마리 떨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거기는 한번 더 던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어떤 걸 던질까 하다가 그때 제가 러버지그로 고기를 떨궜었거든요. 그래서 또 ATG 나온 절간 진거미를 싹 묶어가지고 캐스팅을 딱 했죠. 2번인가? 첫 방인가?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떨궜던 그 자리에서 딱 거기에서 베스가 턱 하고 물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기가 정말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정말 큰 고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날 계측했던 고기 중엔 그 고기가 가장 컸고요. 결국 그 고기가 웨이트를 다 만들어주는 좋은 고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4번째 고기를 잡아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고기가 1마리 나오고 나니까 그런 본류 쪽에 있는 어떤 이런 딱딱한 지형들, 물에 잠겨있는 딱딱한 지형들의 고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 가서 낚시를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붙지는 않더라고요, 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만 프로그를 다시 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상류로 향했죠. 첫 번째 간 곳은 삼산골이었어요. 삼산골에 도착을 해서 아까 아침에 잡았던 큰 고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전날 연습을 했을 때 한 골창에서 입질을 받아낸 다음에도, 심지어 잡아낸 다음에도 다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캐스팅을 몇 번 했는데 이게 땅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휘어버려서,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탁 하고 가로막고 있어서 그 끝에서 던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실패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쪽에서 나무 뒤에 배를 완전히 밀어붙이고 캐스팅을 딱 했죠. 캐스팅을 했더니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퍽 하는데 처음에는 훅셋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다시 감아가지고
라인 정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다시 이어갔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고기가 뻑 하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챔질을 딱 했는데 하는 순간 걸렸다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정말 어이없게도 그 땅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랜딩이 됐어요. 정말 크지는 않았지만 전 경기를 워낙 망쳤기 때문에 5번째 고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마리를 채우고 나선 한 마리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고기 입질을 좀 쉽게 받으셨었던 자리, 본류에 있는 그런 돌과 그물, 폐그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주진교 건너편이거든요. 그 주진교 건너편에 들어가서 그 폐그물 옆에를 러버직으로 탁 던졌는데 또 거짓말 같게 한 마리가 딱 물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6마리를 잡고서 시각이 한 1시쯤? 아직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프로그 낚시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낚시를 해야 하나? 그러다가 그래, 프로그로 시작을 했으니까 프로그로 끝을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상류 쪽에 있는 그런 작은 골창들, 그리고 물, 새물, 그리고 부유물, 그리고 나무, 이 3가지를 테마로 계속 낚시를 했는데요. 제가 낚시를 하다가 정말 신기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부유물이 이렇게 끼어 있는 골창들이 있었는데, 어제에 비해 수위가 미세하게 오른 걸 종료가 한 1시간쯤 남았을 때 알게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어제 부유물이 있던 자리에 부유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무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나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는 백워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물이 영역이 이만큼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위가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이만큼 더 밀려 들어가면서 그 부유물들을 끌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포인트가 오늘은 좋았던 좋은 포인트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걸 뒤늦게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쥐어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배를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 뒤에를 막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점을, 그러면 한 마리 정도는 더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경기는 약 5,800 후반 정도, 5,900 정도의 웨이트로 등수는 12등을 하게 됐고요. 이 경기로 인해서 이제 후반기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의 도약의 발판 같은 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10등 후반에서 다시 10등 초반으로 점수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전을 향해 달리게 됐죠.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기는 종합등수도 많이 올려준 경기였지만, 아무래도 후반기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후반기에 저의 어떤 토너먼트 운영에 대한 자신감, 5마리 리미트 달성,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고기가 풀려간다, 낚시가 되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